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 저는 입문자용 러닝화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이 러닝화의 추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실구매가 20만원을 넘지 않는 입문하기 좋은 러닝화 추천입니다. 물론 이것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패가 없을 만한 괜찮은 것들 위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정가가 살짝 넘더라도 할인이나 쿠폰, 그리고 시즌오프, 그리고 혹은 크림에서 리셀로 20만원 언더가 되는 자주 뜨는 모델들 포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총 8개만 진짜 입문자의 입장에서 이 신발들이 왜 무난한지,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에게 맞는지, 그리고 구매할 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까지 깔끔하게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문자 러닝화 고를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문자니까 당연히 발이 편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문자는 아직 폼이 고정되지 않았고 착지 방식이나 보폭이나 이게 매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민한 신발들, 공격적인 신발들을 신으면은 몸이 신발 눈치를 보느라 착지가 흔들리고 달리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상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용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넓다는 것입니다. 조깅 5km, 10km, 그리고 가끔 페이스업까지 한 켤레로 웬만하면 다 커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10km까지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하프 코스나 풀코스를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입문자는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입문자가 시작부터 3켤레를 운영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대회까지도, 그러니까 10km 대회까지도 가볍게는 참석할 수 있는 정도의 신발들입니다. 물론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요. 다음 3번째, 2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20만원 이하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운이 좋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신발들이 많이들 풀리기 때문에 실제로 할인폭이 생기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정가 자체도 20만원 이하인 것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면서 마지막에는 템포까지 활용한 신발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한 켤레만 고른다면은 각각의 기준별로 어떤 것들을 추천하는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네, 첫 번째 신발입니다. 바로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입니다. 정가는 15만 9천원 혹은 색상에 따라서 16만 9천원, 17만 9천원까지도 할 겁니다. 나이키의 정말 국밥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신발은 저는 입문자에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닝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컨디션이 매일매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날은 발바닥이 피곤하고 어떤 날은 종아리가 땡기고 어떤 날은 몸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거는 특별하게 미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 아니라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평균점입니다. 그래서 페가수스는 딱 그 역할을 합니다. 육각형의 느낌, 동네 조깅, 출퇴근 런, 가벼운 페이스업까지 무난하고 무엇보다 달리고 나서도 다음날 달릴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주에 뭐 2번이나 3번 정도 뛴다. 그리고 한 번 뛸 때 뭐 3km, 5km, 많으면 7km 정도 뛴다. 그리고 아직 기록 욕심까지는 없다. 이러면은 페가수스 41은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정답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만 주의점도 있습니다. 페가수스는 엄청 푹신푹신하다거나 엄청 튄다가 아니라서 러닝의 맛이 제대로 든 분들에게는 이게 심심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평양냉면 같달까요? 근데 오늘은 입문자이기 때문에 심심한 게 가장 장점이 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 달 정도는 심심하게 그리고 꾸준히가 이기기 때문에 다음날 부담이 안 되는 이 페가수스 41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올해 아마 다음 버전도 나올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그것도 추천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30-40% 정도 할인은 웬만하면 받을 수 있고, 나이키 매장에 가서도 거의 뭐 할인할 때 30%에서 이 제품이 제외되는 걸 제가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옛날 에디션이라 이제 다시는 안 나오는 거긴 하지만요. 다음 두 번째로는요, 아식스의 노바 블라스트 5입니다. 정가 출시가 기준으로 159,000원이고요. 저는 이 제품은 쿠팡에서 구매했고 아마 9만원? 10만원? 요 정도에 샀던 것 같습니다. 노바 블라스트는 한마디로 러닝이 재밌어지는 쿠션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페가수스와 비슷하지만 명확한 말랑말랑한 쿠션감을 갖고 있습니다. 입문자가 러닝을 포기하는 이유가 숨이 차서라기보다는 발이 아프고 지치고 종아리가 먼저 뭔가 땡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꺾여버려서 더 이상 달리기를 하고 싶지 않아질 수 있는데요. 노바 블러스트는 그런 피로를 비교적 잘 받쳐주면서 말랑말랑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나 생각보다 되게 잘 달리네? 이런 경험을 만들기가 정말 좋습니다. 추천 대상은 명확합니다. 속도보다 일단은 꾸준하게 재밌게 즐겨보고 싶다. 오래 뛰는 걸 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발이 조금 편안한 쿠션을 좋아하는 타입이라면 만족도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 제품이 상당히 오랜 기간 품절이 계속 됐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편집 샵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한되면은 크림에 가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쿠션이 좋은 편이라서 안정감이 단단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발목이 약하거나 착지가 안쪽으로 많이 말리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쪽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푸마의 포에버런 나이트로 2입니다. 정가는 199,000원이고요. 오늘 리스트 중에서 안정화 담당인데 예전에는 딱딱하게 잡아주는 안정화의 느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안정화들은 비교적 쿠션도 갖추면서 안정감도 최대한 주려고 하는 편인 게 많습니다. 입문자에게 안정화가 왜 필요하냐면요. 처음 러닝을 시작할 때는 코어도 약하고 발목도 약하고 착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몸이 흔들릴수록 정강이 무릎 쪽, 그 다음에 발목 쪽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포에버런 2는 그런 리스크를 줄여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신발을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달리기를 하면은 발목이 안쪽으로 말리는 느낌이 있다. 혹은 발목이 조금 욱신욱신 거린다. 정강이 통증이 자주 올라온다. 그리고 기록보다는 몸이 안 아픈 게 무조건 1순위다. 이런 말 나오면은 저는 포에버런 2가 진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만큼 경쾌한 템포의 느낌이나 가벼운 반응성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랑말랑거림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느낌 되게 좋아합니다. 대신에 입문자에게는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안전벨트를 차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뉴발란스의 퓨어셀 레벨 V5입니다. 제가 이거 제품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서 지금 우선 포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뉴발란스의 이 퓨어셀 레벨 V5도 괜찮은 라인업입니다. 정가는 189,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 신발은 오늘의 리스트 중에서 가볍고 경쾌한 데일리 템포 맛보기의 포지션에 해당합니다. 입문자 중에서도 금방 러닝에 재미를 붙이시는 분들, 조깅만 하면 조금 지루하다, 중간에 페이스를 올리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레벨 V5는 아주 좋은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푹신푹신해서 발이 잠기는 느낌도 덜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뉴발란스 자체가 약간은 스택이 높으면서 탱탱한 느낌, 그러니까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 탱탱한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딱 가볍게 잘 굴러가네, 이런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대상은요, 주 3에서 5회 정도 꾸준히 뛰면서 조깅만 하기엔 심심해서 다만 어느 정도 조금 스피드 있는 걸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추천합니다.
다만 주의점은 쿠션량이 아주 두툼한 타입은 아니라서 무조건 푹신푹신해야 된다, 혹은 나는 체중이 좀 있고 충격 흡수가 우선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노바블라스트나 보메로 쪽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레벨 V5는 경쾌함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에보 SL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정가는 20만 9천 원입니다. 여기서 20만 원이 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정가 20만 원이 아니라 실구매가 20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정가가 살짝 넘지만 조금 할인받고, 요즘에는 이게 많이 풀리고 컬러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잘만 찾아보시면은 20%, 30% 이 정도 할인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에보 SL 같은 경우에는 색상뿐만 아니라 우분 버전, 그 다음에 ATR 버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ATR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트레일을 할 수 있게 고무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외피가 조금 더 두툼해지면서 발 고정력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은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보 XL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엄청 가볍게 굴러갑니다. 입문자도 어느 순간 오늘 좀 잘 되는데 라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신발이 같이 굴러가주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러닝이 갑자기 정말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요, 발이 둔한 느낌이 싫다, 가볍게 뛰고 싶다, 그리고 가끔 1에서 2km는 빠르게 달려보고 싶다, 이런 타입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의점은 아주 폭신폭신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가 최우선이라면 페가수스, 노바, 보메로 이런 쪽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 이슈가 조금은 있습니다. 에보 SL은 경쾌함으로 승부하는 신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나이키의 줌 라이벌 플라이 4입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는요, 줌 라이벌 플라이인데요. 정가는 상당히 저렴한 말도 안 되는 가격 12만 9천 원입니다. 이거는 오늘 리스트에서 가성비 스피드의 입문의 최고 포지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러닝화로 추천할 때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발이 예민하신 분들이 첫 신발로 너무 가볍고 예민한 쪽을 잡으면 피로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벌 플라이는 이런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첫 신발들은 조깅화, 아까 얘기 드렸던 페가수스, 노바, 포에버럿, 보메로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신발로 라이벌 플라이, 이 조합이 저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벌 플라이의 가격을 보고 이게 되게 편안하고 쉽게만 뛰는 신발인가? 조깅화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추천 대상은요, 조깅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5km나 10km에서 조금 기록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이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주 1회 템포런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라이벌 플라이는요, 가격이 착해서 부담이 덜하고 그럼에도 페이스를 올렸을 때 발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주기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쿠션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아주 장거리형, 아주 푹신한 느낌 이런 쪽은 아니니까 분명히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일곱 번째로는요, 나이키의 보메로 플러스입니다. 정가는 20만 9천 원이고요. 이것도 에보 SL처럼 정가가 살짝은 넘지만 오늘의 컨셉트인 실구매가 20만 원 이하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저는 출시되자마자도 20%, 30%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나이키 매장에 가면은 거의 상시 20, 30% 정도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메로 플러스는 저는 포지션이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쿠션, 든든, 편안함. 입문자가 주 4에서 5회 정도를 달리거나 40분 이상 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발바닥과 종아리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때 이런 쿠션형 데일리화가 하나 있다면 쉬는 날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이걸 러닝의 지속성 관점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추천 대상은요, 일단 편하게 오래 많이 뛰고 싶다. 몸이 조금 무겁고 관절이 걱정이 된다. 달리기 시작하면은 종아리 피로가 조금 있는 편이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추천합니다. 다만 주의점은요, 너무 푹신푹신한 느낌을 싫어하는 분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페가수스나 에보 SL처럼 조금 경쾌한 데일리 러닝화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메로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미즈노 네오젠 2입니다. 정가는 16만 9,000원이고요. 네오젠 2는 라인업에서 역할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가격과 만족의 밸런스가 무난한 데일리 러닝화인데요. 특정 성능이 정말 좋다기보다는 이 가격에 무난하게 편안한 신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입문자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걸 신었을 때 저는 약간 조금 과도한 말랑거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충격 흡수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네오젠2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대상은요, 한 켤레로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양말과 같은 착화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착화감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튀거나 많은 사람들이 신는 거 말고 조금 편안하게 5km, 10km를 그냥 조깅 삼아서 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네오젠2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추천드립니다. 특히 입문자는 개성이 강한 신발보다 무난하게 잘 맞는 신발이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주의점은요, 이 신발은 레이싱의 느낌이나 기록용의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네오젠2는 잘 달리게 해준다기보다는 꾸준하게 달리게 해주는 것에 장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8가지 신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만 사라고 하면은 각각 무엇인지 빠르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켤레를 시작해서 실패 확률을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육각형이니까요. 다음에 두 번째로 편안한 쿠션으로 러닝이 재밌어지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식스의 노바 블라스트 5입니다. 무릎이나 정강이가 불안정하고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그러면은 푸마의 포에버런 나이트로 2입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굴러가고 템포 맛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뉴발란스의 레벨 V5나 아디다스의 에보 SL을 추천드립니다. 편안함이 최우선이고 오래 뛰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나이키의 보메로 플러스나, 그리고 무난함, 가성비의 밸런스를 찾는다면은 미즈노의 네오젠2도 좋은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깅화가 하나 있고 가끔 더 빠르게 뛰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 나이키의 라이벌 플라이 4를 저는 세컨드로 가져가면은 구성이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오늘 영상이 실구매 20만원 이하인 만큼 사는 팁도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문자는 컬러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예쁜 색상은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 공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즘에는 편집샵, 그리고 공식 세일 타이밍,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면 같은 신발도 3만원에서 5만원까지도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발은 사이즈보다도 발볼과 발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 쉬운 채널에서 사는 게 결과적으로 내가 그거를 다시 중고로 안 팔아도 되고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신었을 때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참고 몇 번 뛰다가 바꾸지 마시고,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바로 교환을 하거나 그 사이즈는 구매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곧 이제 시즌이 다가옵니다. 당연히 빨리 달리고 싶고 기록을 내고 싶으면 더 좋은 신발들을 찾고 싶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신발이 조금 더 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기록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결국은 훈련의 결과가 기록으로 나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부상 없이 훈련을 이어가시고 좋은 기록 세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입문자 분들을 위한 신발 그리고 괜찮은 조깅화를 추천드리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재밌는 이벤트 하나 할 테니까 한번 기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